자, 이제 2-2 실전 대비 평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480번부터. 자, 그림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자기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줬는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즉시 자성이 없어진다. 아니요. 그러면 얘는 강자성체고, 자,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그럼 얘는 반자성체. 그 다음에 아니오는 얘는 상자성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간은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만 자기 구역이 생긴다. 자기 구역은 원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고, 나에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작용을 한다. 그렇죠?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나 둘 다 외부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니까. 다의 대표적인 물질에는 물이 있다. 예, 물은 대표적인 반자성체의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액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상자성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81. 그린 간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 그 다음에 나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다음에 다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었을 때 어떤 물질 내부 원자의 자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은 이 물질은 강자성을 띈다. 제거를 한 다음에도 어느 정도 자화된 상태가 남아있고 자기 구역이 남아있죠. 그쵸? 그러면은 강자성을 띈다. 이 물질을 이용을 해서 자석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강자성체니까. 이 물질은 자석과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 맞고,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게 맞는데, 철, 니켈, 코발트는 강자성체가 맞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자성체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82번. 그림은 막대 자석의 X극을 물체 A에 가까이 했었을 때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발산해요. 그리고 여기는 N극이고, 나오는 자기장이 지금 A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 여기는 S극.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걸로 봐서는 얘는 뭐다? 이 녀석은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됐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상자성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결국에. 자, 따라서 X는 발산하는 자기장이 나온 걸로 봐서는 N극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 상자성체 맞고, 자, A는 자석에 가까운 쪽이 자석과 같은 극이 되도록 자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극이 되도록 자기화가 되죠.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483번. 다음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자성체의 특성과 이용의 예를 나타냈대요. 자, 액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자석 사이에서 달라붙는데요. 자석 사이에서 밀려난대요. 하드 디스크에 코팅된 산화철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강자성체고, 그 다음에 액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상자성체고, 그 다음에 얘는 밀려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성체가 될 거예요. 얘는. 자, 액체 산소는 외부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상자성체 맞고, 액체 질소는 물하고 똑같은 반자성체고, 하드디스크는 강자성체가 맞죠.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484. 그린 간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주어서 자기화를 시키는 모습을. 자,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에 나갈 거예요. 그럼 P는 N, 여기는 S. 만약에 강이나 상자성체라면. 그 다음에 그린 나는 가의 솔레노이드에서 꺼낸 A를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X에 가까이 가져갔더니만 X가 달라붙었대요. 그러면은 요거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작용을 했고, 이 녀석은 자기장을 제거를 해도 자성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강자성체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N극에 해당이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A는 강자성체고, 그럼 X는 여기는 상자성체겠지. 여기에.
가에서 만든 P는 N극으로 좌화가 된다. 나에서 A와 달라붙은 X의 윗면은 여기 N, S, 위가 N, S 이렇게 돼야지 서로 붙겠죠. 따라서 이건 틀렸지. 그러니까 답은 2번 니은만 맞죠. 그 다음에 485번. 그린 가는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연직 위에 자침과 나란하게 직선 노선을 고정을 했고, 그러면은 나침반은 지구 자기장 때문에 북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텐데, 나는 가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자침의 N극이 북동쪽으로 회전을 했대요. 그러면 원래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려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즉 동쪽으로 형성이 됐어야 돼요. 이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됐어야 되니까, 따라서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즉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어야 이렇게 아래로 감아져서 오른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질 테니까 자침이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기억이 플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고, 여기서 나침반의 중심에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동쪽이 맞죠.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감소를 시키면 전류값이 증가하니까 전류 증가에 따라서 자기장 값도 증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타 값이 얘가 더 커지니까 합력 값은 이렇게 더 커져서 이 세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86번.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노선 P하고 Q가 XY 평면에 각각 수직으로 ED하고 마이너스 ED에 고정되어 있는데, X는 D 지점에서 P와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Y래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봅시다. 얘가 원형 자기장, 자, 이렇게 원형 자기장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더럽게 안 동그랗네. 자, 얘하고 여기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큰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원래 얘하고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둘의 합성 자기장 방향이 여기서 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될 수 있는 게 이 방향에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가 형성이 될 텐데, 근데 위로 정확하게 이렇게 플러스 Y로 나오려면 결국에는 얘와 얘가 서로 이렇게 합성이 돼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지 맞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장은 벡터라서 이 평행사변형법으로 이쪽으로 가는 자기장, 얘 누가 만들어내는 거? 즉 Q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얘 BQ,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 P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BP,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P가 만들어내는 자기장하고 얘하고 정확하게 크기가 같아야 딱 이 평행사변형이 가운데 중앙점을 향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BP가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전류가 흘러야 되고,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지 전류가 여기서 BQ가 이렇게 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가운데서 오면, 여기로 오면은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얘도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형성이 될 텐데, 이거하고 정확하게 아까 자기장의 크기가 같았다. 그러면 거리 같고, 그 다음에 전류 세기도 서로 같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색이 같고 방향은 반대. 그러니까 합성 자기장의 색이 얼마 된다? 0. 이렇게 보면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려주면 여기하고 지금 이렇게 만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네, 이렇게 만나는 상태인데, 여기. 지금. 여기하고, 여기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를 이제 원을 그려주면은, 선생님이 저기 그렸던 것처럼, 요렇게 원을 그려주면은, 얘가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네, 이렇게 돼서 요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원의 접선 방향으로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BP,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요 방향으로 BQ. 그래서 요 둘의 합성 자기장 방향 정확하게 Y.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자기장이 BQ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자기장이 BP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 크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니까 결국에는 자기장의 크기가 서로 같으려면 거리가 같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성 자기장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7번. 그림은 철심에 코일을 감아 만든 전자석의 중심을 XY의 평면의 원점에 위치하도록 고정을 하고 X축 상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플러스 X방향을 가리킨대요. 그럼 여기에 자침 N극이 여기를 가리킨다는 소리는 여기가 S극, 이쪽이 N극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이렇게 형성을 해주면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감아 나오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니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니은이다. 자기장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크다. 양 끝점이 가장 크고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막대자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코일의 양 끝단이 가장 자기장의 세기가 더 셉니다. 그럼 맞고 그 다음에 A에 나침반을 놓으면 여기서 B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기력선의 방향은 왼쪽을 향하게 되니까 자침의 방향은 이쪽 따라서 마이너스 X 방향을 가리킨다. 예, 맞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뒤에 488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중심축이 X축이고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방향 표시가 없이 자기력선으로 나타냈는데 P하고 Q하고 R은 중심축상의 섬이고 그 다음에 S에서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기역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나가는 방향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이쪽이 들어가는 방향에 해당이 돼야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감겨야 되겠죠. 따라서 전류 방향은 니은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력선은 여기서 이렇게 연속으로 쭉 가기 때문에 P, Q, R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다 같아요. 한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P에서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받고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여기서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디귿이다 라고 선생님이 풀어줬죠. 니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의 보다 더 크다. 지금 보면은 Q에서가 R에서보다는 더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력선의 밀집도를 보면 여기하고 보면 여기가 더 훨씬 더 촘촘하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은 다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 세 개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를 해주면 가장 큰 거는 어디예요? Q. 그 다음에는 R. 그 다음에는 P. 이런 순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밀도로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를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489번. 그림은 스피커의 작동 원리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스피커에서 지금 진동 전류가 흐르면서 계속 진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스피커는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고, 따라서 코일과 자석 사이에 받는 자기력에 의해서 얘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스피커에서 입력되는 전류는 교류여야죠. 그래야 전류가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진동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코일과 영구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계속 교류니까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스피커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소리 에너지로 바뀐다. 맞아요. 그러니까 교류가 아니고 직류면 전류의 세기가 일정해 버리면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한번 빵 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류가 돼야지 계속 떨리면서 소리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교류가 돼야지 맞아요. 자, 다음에 490번. 그림 가부터 다는 동일한 원형 도선이 서로 다른 자기장 영역에서 오른쪽으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균일하죠. 균일 자기장이고, 얘는 이렇게 가면서 자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니까 여기는 자기장 감소하는 거고, 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밀집도가 높아지니까 이 경우는 자기장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 코일은 여기를 통과하면서는 어디 있던 간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점점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감소를 하니까 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렇게 여기를 약해지는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인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는 점점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지죠. 밀집도가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형성이 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의 경우랑 다의 경우랑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나 다 모두 원형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가는 안 흘러요. 나에서 고리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감소하고, 나하고 다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491번. 그린 가는 도서관에 도난 방지기를 나는 스마트 기기로 물건 값을 결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둘 다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예요. 자, 따라서 가는 책에 부착된 자석과 도난 방지기 내부 코일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전자기 유도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나는 근거리 무선 통신 NFC를 이용한 것이다. 애플페이가 NFC를 이용을 해줍니다. 가와 나는 모두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무선 통신 기술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92. 그림 가와 나는 두 자석 사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을 하는 반시계 묘쪽이죠. 직사각형 도선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A와 B는 도선의 고정된 점이고, 나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직사각형 도선의 단면하고 나란하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여기보다 높죠. 여긴 0이고 얘는 이 정도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요 단면적인 요 면적만큼을 통과하게 되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는 더 큽니다. 가에서는 그럼 얘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여기 사각 코일을 통과하는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점점 줄으니까 얘 입장에서 이거를 보충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B에서 저항 A 쪽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니은은 맞고요.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가에서하고 나에서가 안 같아요. 나가 제일 더 큽니다. 이거는 점점 줄어들고 얘는 이렇게 되면서 방향이 바뀌죠.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죠? 반 바퀴 돌고 나면은 그때 전류가 제일 최대로 빵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서서히 감소하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지
않습니다. 나가 더 커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얘가 0에서 딱 꺾어지는 그 지점에서 여기에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가 0 됐다가 다시 꺾어지는 요 방향, 여기에서 가장 큽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93번. 그린 가는 신용카드를 단말기에서 결제하는 모습이고, 나는 신용카드에 자기 띠가 단말기에 헤드를 이동하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며 카드 정보를 읽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마그네틱 선이 쫙 코일을 지나가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띠의 물질은 상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가 돼야지 오랫도록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이게 자석 코일이니까 자기 띠의 자성체가 배열된 방향에 따라 유도 전류의 그렇죠, 방향이 계속 바뀌겠죠. 예, 그래서 그 바뀌는 정보로 발생하는 전류로 바로 이 카드에 저장된 정보가 읽혀지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94번. 그림은 휴대전화를 전원에 연결된 무선 충전기 위에 놓고 충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무선 충전기 내부에는 코일 A, 그 다음에는 휴대전화 내부에는 코일 B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기에 들어있는 코일을 1차 코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게 바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 2차 코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면 유도 전류가 발생을 안 하죠. 계속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야 그 자기장의 변화를 B에서 유도 전류로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B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계속 변한다는 맞고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그쵸?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뭐도 커져요? 자기장도 커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B에 흐르는 자기장의 변화도 커지니까 유도 전류도 커지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495번. 그림은 액체가 흐르면 날개에 붙어 있는 자석이 회전하면서 액체의 속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나타냈다. 이게 그 주유건 같은 데서 쭉 돌아갈 때 저 안에 있는 제가 회전을 하면서, 이 안에서 회전을 하면서 기름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주는 거죠. 일종의 발전이죠. 액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흐르면 코일에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가 아니라 액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흐르면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발생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항상 전자기 유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도, 단위 시간 동안의 자기장의 변화량이지, 자기장이 얼마나 변했나 안 변했나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지, 세다 약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날개가 빠르게 회전할수록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는 맞죠. 왜? 그래야 자기장의 변화가 그만큼 커지니까 유도 기전력도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한번 봅시다. 496번. 그림과 같이 상자성체 A랑 반자성체 B가 막대 자석의 두 극 가까이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이 일치하도록 놓여 있는데, 그러면 A와 B의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 그러면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A에서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외부에서는 S로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이 녀석은 반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이랑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부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A랑 자석하고는 인력이, B하고 자석하고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7. 원형 도선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그러니까 원형 도선을 이렇게 놓고 원형 도선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유도 기전력, 즉 유도 전류는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유도 전류가 더 세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큰 곳을 찾아주면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결국엔 변화량이 B는 2분의 3B0가 되고, 어차피 A는 0이에요. 유도 전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2분의 B0에 해당이 될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2분의 얼마가 되니? 2B0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누가 제일 큽니까? B 구간의 시간당 자속 변화량이, 자기장 변화량이 제일 크니까 B 구간에서 유도 전류가 가장 세게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8. 다음은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주위의 점 PQ에 생기는 자기장.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P하고 Q에서 둘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해서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직선 거리가 P가 더 짧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P가 BQ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P보다 Q점에서 자기장의 색이 안 커. 그죠? P와 Q점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자기장의 세기도 같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B하고 C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99. 그림은 전기 자동차의 무선 충전의 원리를 나타낸 모식도인데, 무선 충전 스테이션에서 밑에 수신 패드, 송신 패드,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이 자기장 변화가 여기서 유도 전류로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수신 패드와 송신 패드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을 통해 자동차의 배터리가 충전되는 원리는, 송신 패드가 일종의 1차 코일이 되는 거고, 이 1차 코일에서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요? 자기장의 전류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수신 패드 쪽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2차 코일 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차 코일에서 바로 이 자기장의 변화를 전자기 유도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로 바뀌게 되고, 그게 바로 충전이 되는 원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500번하고 501번. 다음은 하드디스크의 정보 저장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하드디스크에는 강자성체죠. 강자성체. 강자성체인 산화철로 코팅이 된 얇은 디스크 플래터가 헤더 위에 놓여 있고요.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자기장이 여기서 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N, 여기가 S에 해당이 되니까 P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 P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여기서 A에서 B 방향 쪽으로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에 의해 디스크의 산화철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자성체는 강자성체고, 강자성체는 외부에서 자기장이 사라져도 좌화되는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방향은 A에서 B고 같은 방향이 되겠죠. 강자성체니까. 자, 그 다음에 502번. 그림 가는 질량이 다른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A 아래에 자석을 놓았더니 A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B가 밑으로 받는 MBG만큼의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받는 MAG만큼의 중력 플러스 자석이 잡아당기든지 밀어내는 뭐가 있겠죠. 근데 밀어내면 안 되겠지. 얘가 일로 가니까. 잡아당기는 결국에는 자기력까지가 더해진 게 결국에는 요 MBG하고 같은 거예요. A는 반자성체, 반자성체라고?
그럼 밀어낸다는 소리잖아, 결국에는. 아, 그러면 얘가 더 무겁네, A자. 그러면은 A가 반자성체니까 요거 이렇게 자석이 서로 밀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밑으로 받는 M, A, G에서 얘하고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테니까 F가 빠진 힘이랑 얘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MB, G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M, A, G에서 반자성체니까 F가 빠지고 얘가 MB, G하고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나는 가와 A와 B를 바꿔서 연결을 했더니만 A가 정지를 해 있다. 그러면은 원래는 지금 A가 더 질량이 무거워야 되는데 이 자석이 잡아당겨주는 얘가 일로 가버린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 상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MAG에다가 MB G 더하기 F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석이 B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작용을 하게 된 거고, 따라서 요 둘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을 했으니까 상자성체 아니면 또는 강자성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질량은 누가 더 커야 돼요? A가 B보다 더 커야지 맞게 될 거고, B와 자석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나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어 있다. 나에서 얘는 이미 반자성체, A가 반자성체니까 이미 사라졌으니까 이건 자화가 되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따라서 예, 기억하고 니은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503번. 그림과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와 B,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 도선 C가 XY 평면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A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현재 흐르고 있고요. C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 일단 C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게 되면은 일단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 여기서 봤었을 때 지금 B에 I0의 전류가 흘렀었을 때 A, B, C가 합이 0이래요. 그러면 일단 C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거리가 2D하고 3D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 같으면 자기장의 세기 비율은 3대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고 직선도선이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두면 B는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거리 B가 2대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를 B라고 놓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3분의 2 B만큼이 돼야지 맞게 될 거예요.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B에 흐르는 전류가 2배로 세졌더니만 방향이 나왔대. 그럼 B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어차피. 왜? B가 전류가 2배가 됐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됐으니까 얘는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에 C는 고정으로 나와. 그럼 A도 나와. 그러면은 B도 나와.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지 여기서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 어차피 둘은 다 나오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로 전류가 하고, 그다음 얘도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기서 0이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A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B라고 놓고, 그럼 얘가 들어가지? 그럼 얘는 나오죠. 합성이 0이 되려면 C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분의 1만큼 3분의 1 B가 돼야지 합이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2가 돼버리면은 얘는 똑같아요. 지금 현재가 I1인 상태고 I2인 상태로 보면 얘는 마이너스 B로 똑같고, 얘는 2배가 됐기 때문에 3분의 4B로 자기장이 2배가 되고, 얘는 3분의 1B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쳐줬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3분의 5B 마이너스 B가 3분의 2B가 되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합성 자기장 값이 B
제로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3분의 2b가 b0니까 그러면은 애시당초 처음에 a가 만들어내는 게 얘가 b0. 얘는 몇 배야? 2분의 3배니까 2분의 3b0. 그 다음에 얘는 요거의 몇 배니까 절반이니까 2분의 1b0. 예, 이게 원래 갖고 있었던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 마이너스 X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지 맞고요. 그 다음에 O에서 B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돼야지 되는 거 맞는 거고, O에서 C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지금 구해드렸죠? 2분의 1 B0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04번. 그림은 전기 저항 값이 똑같은 정사각형 금속고리 A하고 B하고 C가 XY 평면에 수직으로 형성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로 들어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A, B, C의 한 변의 길이는 D, D, ED고 속력은 V, EV, V래요. A와 C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래. 그러면 일단은 A 같은 경우 보면은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사각 코일 내부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면적이 증가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 들어오는 자기장을 상쇄시켜 줘야 되니까 앞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C도 어떻게 돼요? A와 C의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래. 그럼 얘는 반시계니까 이 녀석은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자기장이 없다가 여기 영역을 우리 B라고 생각을 해보면 늘어나는 자기장의 변화량은 B고요, 한 변의 길이는 D만큼의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BD만큼의 자속 변화가 생겨요. 근데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으려면은 얘는 이미 한 변의 길이가 2배이기 때문에 얘가 2D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장 변화는 2분의 B가 돼야 돼요. 결국에 절반이 돼야지 이 둘의 곱이 같아져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아질 텐데, 문제는 얘는 시계 방향으로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보다 나오는 자기장의 변화가 어때야 돼요? 더 세야 돼요. 얼마만큼으로? 변화는 B, 2분의 B만큼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0에서 B지.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0에서 B만큼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으로 0에서 B만큼이 됐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0에서 이거를 상쇄시키고 2분의 B가 돼야 되니까 2분의 3B만큼으로 나와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2분의 3B가 돼버리면 들어가는 자기장과 나오는 자기장이 상쇄되면서 실제로는 합성 자기장이 나오는 2분의 1B밖에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시계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2분의 3B가 돼요. 따라서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가 맞고, 그러면 얘는 지금 나오는 자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형성이 되니까 이 나오는 자기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계 방향, 따라서 B하고 C는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 같고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B가 당연히 A보다 크죠. 왜? 지금 길이는 똑같은데 자기장 변화가 0에서 B고 얘는 0에서 2분의 3B니까 게다가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속 변화량이 자기장도 크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율도 크고 하니까 B가 더 셀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05.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사각형 도선을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인 회전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이렇게 회전을 시킬 때 시간 t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나는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 선속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럼 t0일 때가 얘가 쓴 거예요. 2t0일 때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유도 기절력은 시간당 뭐예요?
시간당 자기력 선속의 변화율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가장 큰 곳이 유도 기전력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T0하고 이 3T0에서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0이고 실제로 제일 큰 지점은 여기하고 여기에요. 2T0하고 4T0가 되는 이 부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유도 전류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결국에는 시간 변화, 시간당 자속 변화율에 비례해요. 원래는 이거 이제 미분값인데 dt분의 d파인데 아직 여러분들 미적분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시간당 자속 변화율로만 생각을 해보면 0에서 t0 동안의 도선에서는 지금 자기 선속이 점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증가를 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감소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기겠지. 얘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 A 저항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T0하고 3T0일 때는 0이에요. 최대가 아니라. 그 다음에 2T0하고 4T0일 때, 즉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지금 자기 선속이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거고 감소해서 증가로 가기 때문에 서로 변화 방향이 반대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은 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지 맞겠죠. 따라서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습니다.